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2억에서 4억으로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초소형 틈새 개발입니다. 이 10평에서 한 20평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땅이잖아요. 여기에 신축이 가능할까요? 또 10평에서 20평 정도 되는 이 작은 땅에 거주와 임대 소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또 10평에서 20평 정도 되는 이런 작은 땅에 건물을 지어서 내가 팔았을 때 충분한 매매 차익을 실현이 가능할까요? 네, 답은 다 가능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만드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2억에서 4억으로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초소형 틈새 개발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예전부터 이제 많이 관심을 가져오던 것들인데요. 오늘 이제 이 사례를 중심으로 이런 초소형 개발에 대한 사례들을 제가 더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는 이런 작고 협소한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전 세계에서 이런 협소주택에 대해서는 일본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몇 가지 한번 사례 그림을 볼까요? 자, 이게 보면 폭이 불과 한 5m도 안 되는, 한 4m 정도 안 돼 보이죠? 이런 작은 주택들이 일본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층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도 보면 하나, 둘, 세 개, 네 개 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차 하나, 두 개 정도 들어가는 폭. 그러면 한 4m 정도도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지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옆에도 이렇게 작은 주택이 있고요. 여기도 보면 이제 3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협소한 주택들이 일본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도 있고요. 이건 대지 18평에 지어진 초소형 주택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하나, 둘, 이제 3개 층으로 되어 있죠. 1층 이제 상가가 있고. 요거는 보시면 이 폭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지만 아주 예쁘고 또 실용성도 있는 이제 그런 주택입니다. 이렇게 보면 따닥따닥 아주 작은 주택들이 불과 한 15평 내외에 지어진 이런 협소주택들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런 이제 초소형 틈새 개발 사례들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땅이 이렇게 있는데요. 아주 땅이 작죠. 여기 보면 폭은 굉장히 작고요. 한 3m 조금 넘고요. 요거 이제 뒤쪽으로 굉장히 길어요. 근데 여기다 누가 건물을 지을 거라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여기다 이렇게 멋지게 건물을 지었어요. 1층은 이제 세차장을 수 있고 2층, 3층은 이제 원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건물은 굉장히 커 보이지만 이걸 옆에서 보면요. 폭이 이것밖에 안 돼요. 2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사람 하나 겨우 누울 정도? 그래서 이제 반대편에서도 보면 폭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좁고 넓은 이제 건축물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요 땅이거든요. 요 땅인데 제2종 일반 주거로 지어져 있죠. 땅은 한 24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건축물 내장을 보면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플러스 자동차 관련 시설, 그리고 2층, 3층은 이제 2종 근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건축법상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연면적 50제곱 미만 이하일 때는 주차장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엄청난 특혜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뭐 주택이든 상가든 사무실이든 반드시 주차장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작은 땅에는 주차장을 넣게 되면 별로 이제 쓸모가 없게 돼요, 건물이. 그런데 50제곱 미만이면 주차장을 안 넣어도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연면적은 바닥 면적의 합을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한 층의 바닥 면적이 10평이면 그게 건물이 3층으로 지어져 있으면 10평씩 3개 층이니까 30평이죠. 이 30평을 우리가 연면적이라고 해요. 즉 그게 50제곱 미만이면 주차장을 넣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대지 면적이 37제곱미터예요. 그러면 대략 평수로 따져보면 11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죠? 11평의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연면적이 47.22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앞에서 아까 50제곱 미만이면 주차장을 안 넣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은 주차장을 안 넣어도 돼요. 그리고 이 11평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땅에다가 어떻게 했죠? 단독주택을 3개층으로 했죠. 하나, 둘, 셋, 3개층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11평 대지 위에 3개층으로 지은 단독주택이에요. 그죠? 이건 이제 옆에서 찍은 거. 굉장히 폭이 좁죠? 실제로 이제 용적률을 해서 발코니 확장까지 하려면 약 한 층의 바닥 면적이 한 7평 내외로 이제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지어서 매각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다 지어서 매각하지 않고 이제 임대 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서 혼자 사시면서 나머지 임대 주는 이제 방법도 있죠. 그래서 이런 초소형 주택들이 서울에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찾아보면 이런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되겠죠. 네, 그럼 이번에는 우리나라 그 초소형 틈새 개발 사례 이제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역시 폭이 굉장히 좁죠. 그리고 저쪽 방향으로 이제 굉장히 긴데요. 여기 지금 이제 신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대지 면적이 67제곱미터예요. 대략 한 20평 조금 넘어요. 여긴 놀랍게도 4개 층으로 지었어요. 한 20평 정도 되는 땅에다가 1층하고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을 짓고 그 다음에 위로 하나, 둘, 셋, 넷 지하층까지 포함해서 5개 층으로 지은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20평 정도 되는 이 작은 땅에다 5개짜리 이제 건물을 지은 거예요. 요 땅이었잖아요. 자, 요 땅에 어떻게 지어진지 한번 보세요. 자, 이 땅, 그죠? 폭이 여기 이쪽은요, 그러니까 1m 70도 채 안 되는 작은 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지었는데 여기서 보면 되게 좁고 홀쭉하죠. 그래서 이게 지하층이 있고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지어진 모습이에요. 옆에서 보면 아까 여기서 정면에서 찍은 건데 이건 약간 와서 측면에서 찍은 건데 여기가 들어가는 출입구고 건물이 굉장히 이쪽에서 넓죠. 이건 이제 아까 앞쪽이고 이 반대편에 와서 찍은 건데요. 이렇게 보면 건물이 굉장히 거대해 보입니다. 그죠? 전면에서 보면 굉장히 거대한데 되게 홀쭉하면서 이제 거대한 거죠. 이제 반대편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그 누구도 관심 없던 이 땅에 굉장히 훌륭한 건축물을 지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죠. 땅도 비교적 싸게 매입하셨을 테고 여기다가 5개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저렇게 임대 사업을 하거나 또 뭐 1개층 거주하면서 또 임대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땅을 파는 것보다는 이렇게 멋진 건축물을 지어놓고 팔게 되면 훨씬 더 이제 비싼 가격에 매각을 해서 이제 큰 매매 차익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일본의 사례도 보여드렸고 또 우리나라 사례 3가지도 보여드렸어요. 자, 그럼 이 틈새, 그러니까 소형 틈새 개발의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3가지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소형 틈새 개발은요, 일반 개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성이 좋고 수익이 된다고 하면 그냥 누구나 다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방법을 안다고 할지라도 신축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조금만 배우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예 뭐 이런 것 자체에 일반인들은 관심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틈새 개발로 해서 만약 이걸 알게 되면 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소형 틈새 개발을 통해서 남들은 관심 없지만 나는 이거를 알고 배우게 되면 꽤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시중에 보면 이제 주택가 이런 건축물 또 뭐 신축 빌라 많이 짓고 있잖아요. 건축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런 분들은 이런 작은 주택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정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런 작은 주택에서는 그런 분들이 원하는 수익률을 만들어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안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이쪽으로 이제 접근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걸 몰라서 또 알아도 이런 신축을 한다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또 접근을 못하고 또 이걸 할 수 있는 건축하시는 분들은 이런 작은 규모들은 본인들의 어떤 사업성에서는 크게 이익이 없기 때문에 또 접근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만 공부를 하면 이런 일반인, 건축 전문가들도 접근을 안 하는 이런 니치 마켓이라고 하죠. 틈새 시장에서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서울 시내에 이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당장 역세권 나가셔서 한번 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보통 원하는 땅들은 한 50평대 그 이상이잖아요. 50평에서 한 100평 정도 되는 땅들. 놀랍게도 거의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서울 전 지역 지하철 역세권 주변 5분 거리 내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10분 정도 거리 가보면 뭐 일부 있겠지만 지금 그마저도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치면 서울의 땅이 기해요. 그런데 이런 이제 한 10평에서 20평 정도 되는 땅들은 이것도 흔하진 않지만 이제 찾아보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땅들이 일반 이제 정상적인 땅, 뭐 50평에서 한 100평 정도 되는 땅들은 지금 무지하게 비쌉니다. 거의 뭐 연 10%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서울 웬만한 데는 평당 2천만 원 이상씩 하는데 이런 작은 땅들은 비교적 싸게 매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작은 땅에 비교적 싸게 매입해서 이렇게 훌륭한 건축물을 짓게 되면 내가 투자한 대비 또 노력한 대비 꽤 많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2억에서 4억으로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초소형 틈새 개발 이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땅이 있어요. 빨간색으로 보이죠?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자, 이 땅이에요. 보시면 굉장히 좁고 길다랗게 되어 있고 모양도 굉장히 부정형이에요. 여기는 이제 대지 면적이 약 73제곱미터니까 약 한 22평 정도 되는 작은 땅입니다. 이런 땅들은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그죠? 일반인도 관심이 없고, 또 건축하시는 전문가들도 이런 작은 땅은 관심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요 집입니다. 요 집. 이게 이제 어디서 찍은 거냐면, 지금 여기 보면 이쪽에서 요로 보고 찍은 사진인데요. 그죠? 굉장히 좁죠? 자, 전면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굉장히 좁고 길게 되어 있는 이제 땅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전면에서 찍은 거예요. 전면에서 보면 굉장히 넓어 보이지만 이제 폭은 굉장히 좁은 거죠. 이 물건이 경매로 나왔었어요. 이제 저희가 입찰을 첫 번째 안 하고 이제 두 번째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건 100% 유찰될 금액이었거든요. 처음에 제시된 금액이. 그런데 어떤 분이 굉장히 모르는 일반인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1차에서 그분이 떡하니 그냥 혼자 들어오셔서 낙찰을 받아가셨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 그분한테는 좀 손해거든요. 이건 2차에 받아가야 될 물건을 이제 1차에 그냥 그분이 떡하니 굉장히 비싼 금액으로 낙찰을 받으셨어요. 어떤 이유이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할 기회를 사실 이제 잃었어요.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뭐 이런 땅을 또 찾아보면 있으니까 좀 아깝죠. 그래서 제가 이걸 낙찰을 못 받아서 진행을 못 했지만 제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이제 설계도까지 대략 그려봤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1층의 평면도입니다. 1층의 평면도인데 여기 보시면 1층에 이제 주차장이 있어요. 차가 한 대 들어가고요. 여기는 이제 상가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조그만 그 카페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의자를 두고 여기 이제 카페를 만들고 2층하고 3층은 여기 계단실이고 여기 원룸 하나, 또 여기 원룸 하나. 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쪽에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2층하고 3층을 이렇게 세 개 층으로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대지 면적이 이제 74제곱미터고 건축 면적은 약 41제곱미터.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층하고 2층, 3층에서 이제 세 개 층을 이제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걸 지어서 총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지. 그래서 이걸 지은 다음에 총 매출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총 비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토지 매입 비용, 또 건축비, 그리고 기타 비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거기 이제 토지 비용이 22평.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평당 1,4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으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그 정도면 이 지역에서 충분히 낙찰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당연히 유찰될 줄 알았는데 누군가 그냥 바로 낙찰을 받아 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제 원래 목표가는 1,400만 원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22평에 1,400만 원이면 약 3억 정도 되잖아요. 토지 매입 비용은. 그다음에 이제 건축비는 33평에 한 550. 조금 이제 여유 있게 잡아봤어요. 그래서 약 건축비는 1억 8천. 그다음에 이제 기타 부대 비용, 뭐 설계비, 용역비, 뭐 이자, 세금들 합쳐서 한 5천만 원 잡아보면 총 들어가는 비용은 한 5억 3천. 즉 아까 그 작은 땅에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물을 지었을 때 기타 용역 세금 비용까지 포함해서 약 5억 3천 정도면 이제 가능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매출을 이제 분석해 봤습니다. 일단 이제 시세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 원룸이 그 정도 사이즈면 한 1,000에 45만 원 정도 가능했고요. 1층에 이제 상가를 주게 되면 1,000에 65만 원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러면 원룸이 아까 2층, 3층에 두 개 치니까 4개고 상가가 하나인데요. 원룸이 45만 원씩 4개면 180만 원 한 달에. 그 다음에 상가는 65만 원에 한 개면 65만 원이죠. 다 합쳐보면 원룸 4개, 상가 하나 해서 보증금 5천만 원. 그 다음에 여기 나온 180만 원, 65만 원 합쳐보면 약 245만 원. 이게 이제 매출이죠. 아까 한 5억대 정도 돈을 들여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245만 원 나오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런 신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입 비용하고 매출을 분석한 다음에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돼요. 단지 뭐 월세가 얼마 나오는 게 아니라 내 투자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결정하냐면 투자 수익률을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이거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이제 복잡한데 지금부터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약간 어려운 내용이니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입 비용 5억 3천에 매출은 5천에 245만 원이에요. 그러면 투자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투자 수익률은요. 총 투자금에 보증금을 빼고 분자는
월간 임대소득의 12개월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1년간 임대소득이 되죠. 그리고 분모는 어떻게 되죠? 총 투자금의 보증금을 빼면 이건 실제 투자금이 되는 겁니다. 이 공식에 그대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투자 수익률이 몇 프로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나옵니다. 자, 총 투자금은 아까 5억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5억 3천이고 여기 이제 보증금이 있었죠. 5천만 원. 그러면 이제 보증금을 5천만 원을 빼면 4억 8천이 되죠. 그러면 4억 8천이 이제 실제 투자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월 임대 수익의 12개월을 곱하면 1년간 임대 소득이 되죠. 그러면 아까 월 임대 소득이 245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245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1년간 임대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투자 수익률이 몇 프로야? 뭐 5%야? 6%야? 7%야? 이런 이제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6.1%가 나왔습니다. 6.1%가. 6.1%라는 게 여러분 느끼시기에 수익률이 어때요? 좋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습니까? 비교적 요즘에는 6.1% 정도 되면 비교적 좋은 이제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것을 다 지어서 여러분들 지금 꼬마 빌딩 많이 이렇게 열풍이 일었고 지금들 많은 분들이 사고 계시잖아요. 이런 꼬마 빌딩들이 서울에서 4%대에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4%대에서. 그러니까 사시는 분이 뭐 한 4%대 정도만 나오면 만족하고 많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죠. 그러면 자, 우리가 만들어낸 투자 수익률은 6%인데요. 5% 정도에 팔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매각 가능 금액은 6억 4천 정도가 됩니다. 나는 5억 3천에 매입했지만 이걸 시장에 5% 정도 팔게 되면 6억 4천에 매각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계산하냐면요. 여기 보시면 시장에서 팔리는 금액이 5%이기 때문에 내가 매각 가능한 금액을 이 공식에 넣으면 됩니다. 자, 보시면 아까 임대소득은 245만 원 곱하기 12개월에 보증금은 이제 5천만 원 넣고 요거는 내가 매각 가능 금액을 만약에 5%로 계산하면 6억 4천, 만약에 또 4%로 계산하면 7억이 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본 거예요. 난 6.1%에 개발을 했고 5%에 판다고 하면 판매 가능한 금액은 6억 4천 정도. 그러면 내가 들어간 돈은 5억 3천이니까 약 1억 1천만 원 정도의 차익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 이해되시죠?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게 내 돈 얼마로 시작할 수 있는지. 아까 저게 총 들어가는 비용, 토지 매입비, 건축비, 기타 비용까지 해서 5억 3천 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5억 3천이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이 돈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출도 일부 활용할 수 있고요. 건축 자금도 일부 활용할 수 있고 또 시공사한테 시공비를 전부 다 주는 게 아니라 일부 한 20% 30% 정도는 이제 후불로도 가능해요. 그러면 아까 그 5억 3천 정도 들어가는 거는 자기 자본 한 2억 3천 정도만 있어도 이런 땅에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토지비가 한 3억 정도 한다고 했는데 2억 정도는 이제 사업자로 해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 땅을 살 때 내 돈 1억만 있으면 되죠. 자, 그리고 아까 건축비가 약 1억 8천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요. 그 1억 정도만 하고 내 돈 8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그 1억은 은행에서 일부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비가 1억 8천인데 시공사에 뭐 한 1억 4천 정도는 내가 기성으로 드리고 한 4천만 원 정도는 다 주고 나서 보증금 들어오는 걸로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건축비 1억 8천도 내 돈 이제 8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타 비용을 5천만 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합쳐보면 1억 8천, 5천 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 자기 자본 2억 3천만 있으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수익률을 한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시장에 5%만 해서 팔게 되면 쉽게 팔리는 금액이거든요. 매도 가능 금액이 6억 4천입니다. 보수적으로 봐도. 내 돈이 아까 5억 3천만 원 들어가는 거니까 매도 차익이 1억 1천만 원. 근데 이제 자기 자본이 2억 3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은 약 세전으로 보면 50% 정도 이제 수익이 납니다. 다시 보시면 자, 매도 가능 금액 6억 4천. 그러면 매도 차익이 1억 1천만 원인데 내 돈 2억 3천만 원 들여서 차익 1억 1천만 원 내는 거니까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 세전으로 이제 50% 정도의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사업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큰 금액이 아니지만 개인한테는 한 1년 정도 노력해서 내 돈 2억 3천만 원 가지고 1억 정도 벌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 제가 일부에서도 초소형 틈새 개발 장점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게 왜 좋냐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그냥 전부 다 가서 접근을 하다 보니 경매도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 또 내가 원하는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힘들죠. 그런데 이거는요, 일반인이 절대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작은 땅에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전혀 생각도 못하고, 이걸 안다고 할지라도 감히 내가 신축을 한다는 걸 또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 지식을 알았잖아요. 물론 이제 신축에 대한 지식은 아직 모르지만, 이건 제가 앞으로 시리즈로 자세하게 신축을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말씀을 이제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업자가 크게 관심 없어요. 보십시오. 아까 수익이 세전으로 한 1억 조금 넘게 났는데, 그 몇 개월 동안 노력해서 1억 정도 남는 데는 일반 건축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적어도 5억, 10억 정도 남아야 내가 투자한 시간 대비 수익이 남아야 할 만한 거지, 아무리 자기 자본 대비 수익이 한 50% 난다고 해도 1억 정도로는 이런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장에 이제 진입을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좋은 거죠. 건축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업성이 없지만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수익성이 꽤 좋거든요. 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작고 쓸모없는 부지는요, 정상적인 뭐 50평대, 100평대 땅보다는 비교적 싸게 구입이 가능해요. 이렇게 싸게 구입한 걸 가지고 이렇게 예쁘고 효율성 있게 짓게 되면 비교적 비싸게 판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네 주변에 한번 지금 나가셔서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이런 오래된 단독주택 부지, 작은 부지들이 있는지. 만약 찾기 힘들다고 하시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한번 들려보세요. 거기 가셔서 한 20평 내외의 작은 땅들이 나와 있는 게 있는지. 만약 있다면 한번 가격도 알아보시고요. 현장도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할 때 보면 땅의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걸 할지 말지, 또 사업성은 있을지 없을지.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방법으로 이제 하나씩 알아가면 이거를 내가 할지 말지를 알 수 있고, 또 얼마나 수익이 나올 수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꼭 도전해 보십시오. 네, 이제는 누구나 아는 평범한 방법으로는 우리 부동산 재테크를 할 때 내가 원하는 수익을 만들어내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소형 틈새 개발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은 아직 남아져 있거든요. 앞으로 제가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그렇지만 꽤 수익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틈새 개발, 틈새 재테크에 대한 것들을 제가 하나씩 올려드릴게요. 아직 충분히 재테크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재테크에 대한 희망 잃지 마시고요.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